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내만여의 날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1조 7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2% 상승하면서 900선에 재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추가 부양책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도 또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겠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시면서 내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잘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1시간 동안 또 오늘 하루만 출연하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 비법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거의 400명이 달하는 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저희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찍고 입장하시면 보시다시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오는 날은 늘 거의 장이 빠졌는데요. 오늘 올라서 좀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좌도 웃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시황이라는 걸 바라보고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과연 수익이냐 손실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심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기준점입니다. 자,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할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결국 기준점 싸움이고요. 그 기준점을 잡을 줄 아느냐 그리고 대응할 줄 아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10 선물 기준으로 위에서 놀면 상승으로 1차 12.50, 2차 15까지 상방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가면 꺾여야 되겠죠. 반대로 10 아래서 놀면은 1차 405, 2차 400까지 하방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략이 언제 나온 거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그 노란 톡방, 단톡방 안에서 드렸던 시황입니다. 자, 오늘 톡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이에요. 제가 아침에 8시 40분, 50분 사이에 항상 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선물 405라고 이야기했어요. 405가 기준점인데 405를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상방 보자. 405를 기준으로 아래서 노느냐 하방 보자. 상방일 때는 1차 407.5 정도, 2차가 410에서 12.50 정도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톡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노란 톡방은 여러분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면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딜 기준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어딜 기준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제가 지금 2달 넘게 운영을 하면서 2달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요번 주 일주일간은 좀 예외적으로 제가 매매 진입을 할 때 진입을 했다. 어디까지 볼 거다. 청산을 했으면 어디까지 청산을 한다. 이렇게 제가 시황을 마치 리딩하듯이 써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톡방 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콜옵션 400% 수익 나신 분이 계세요. 오케이? 예, 그러면 400%면 옵션은 4배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주식으로 해가지고 3% 뛰기 하고 5% 뛰기 하고 10%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옵션 하루에 잘 터지면 더블 2배 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누구나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선물 가지고 보통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가 2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통 잡거든요. 당일 목표가를. 그러면 선물 2포인트면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에요.
2포인트면 한 계약당 50만 원이고요. 한 5포인트면은 1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한 5계약, 10계약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수익 금액이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시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저랑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선물 옵션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저희가 노란톡방을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화창 모양 클릭하신 후에 상단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쪽에 홍당무 장자방 이렇게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하시고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못 찾겠다,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1분 1초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요. 선물 옵션 매매 비법까지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 안에 실시간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오른다면 어딜 기준으로 얼만큼 올라가냐, 내린다면 어딜 기준으로 얼만큼 내려갈 수 있느냐를 제가 실시간으로 거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히 대형주나 지수 관련 종목을 하시는 분, 사실은 근데 지수가 관련 없는 종목은 많이 없죠. 그렇죠? 예, 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경기방어주들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저희 톡방에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근 2달 동안 지수가 다들 주식 전문가도 오른다 그러지 빠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팍스TV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냥 단순하게 건전한 조정이다, 견디면 된다라고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해야 수익이 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1월 첫 주에 여기 방송국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가 미국발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1월 말에서 2월 사이부터 조정일 텐데 2월 한 달 내내 조정일 거고 한 3월 달 중순에서 3월 말경 정도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매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강의했던 거 다 찾아보세요. 오케이? 말씀 번복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시장이 지금 조정이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말씀만 결론 드리고 준비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들은 발표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것이고요. 국채금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상승한다고 인플레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 올라가는 거 페드가 용인하겠다. 특별한 돌발 이슈만 없다고 한다면 이 두 개 같이 상승해가는 지금은 마지막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2달에서 석 달 정도거든요. 2달 딱 지났습니다. 1월 11일 날 최고점 찍었고요. 오늘 2월 11일입니다.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딱 2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더 간다고 해봤자 저는 끽해봐야 2주, 길어야 4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사야 될까요? 여러분,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파동 남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와서 가치주 사니, 경기방어주 사니, 뭐 사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 예측해서 무슨 뭐 은행주 사고 어쩌고 그럼 진작 얘기하셔야죠. 진작. 그죠? 진작 쌀 때 얘기하지 다 오르고 얘기해서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 성장주가 꽤 싸졌거든요. 저가에서 슬슬 퍼 담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 3,000포인트부터 밑에 내려올 때는 퍼 담아 놓으시면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서 여러분 좋은 일로 웃게 되지 않을까. 꽃피는 봄에는 여러분 계좌도 웃지 않을까. 그렇게 시황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톡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하는 자료들 모두 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자료들 모두 퍼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잖아요.
제가 좀 많이 피곤해 보이죠? 많이 힘드네요. 만기 끝난 날 강의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번 주말 좀 쉬었다가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을 한번 잡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도록 할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자료 꼭 받아가십시오. 아셨죠? 네, 꽤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만든 자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방송국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12시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어젯밤에 보시면 제가 주도주 섹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코덱스 레버리지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걸로 예상하지만 내가 그중에 어느 섹터가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 거죠. 조선이 올라갈 거야? 철강이 올라갈 거야? 반도체야? 자동차야? 순서를 잘 모르겠어.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종목 고르기 어렵잖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얘는 뭐냐면 지수 상승폭의 2배를 올라가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냥 지수가 1% 올라갈 때 1%가 아니라 얘는 2% 조금 2.1 정도 올라가요. 레버리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 반전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싶을 때는 이걸 사시면 좋은데 사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부터 레버리지 조금씩 사보세요.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급등을 해버려서 조금 난감합니다. 그죠? 오늘 4.1~2%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제 샀거든요. 저는 사서 오늘 웃고 있는 이유가 수익이 좀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수대를 한번 쭉 연결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지수가 움직여 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여기 튀어 올라간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지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변곡점이라 이 얘기를 제가 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변곡 하단이 만약에 망가지면 요 저점을 종가상 깨버리고 회복 못한다면 위험하다. 근데 얘 보시면 장대 음봉에 아래 꼬리 달았다가 장대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장이 변곡인 건 당연하잖아요. 만기에. 그죠? 만약에 만기에 이게 음봉을 떨어져 버리면 이제부터는 싸게 담아놔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지수대가 올라가서 확실하게 올라갔느냐라고 묻는다면 지수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아까 레버리지였죠. 얘 인버스예요. 자, 인버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되면? 네,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도 우리가 그냥 1대1 인버스는 재미없잖아요. 그죠? 주가 빠지면 2배 정도는 수익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곱하기 2, 곱버스라고 부르는 거를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곱버스라고 하는 건 저 고점부터 열심히 무너져. 열심히. 그랬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죽었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죽었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죽었다가 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점은 최저점은 여기 아래 꼴이 있고요.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저점을 자꾸 높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추세라는 건 차트, 캔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승 추세라는 건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볼까요? 자, 고점은 살짝 높아졌네요. 저점도 높아졌네요. 오, 그러면 지금 인버스가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저점도 높아졌네요. 근데 얼랄래 고점은 못 높아졌네요. 살짝 애매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저점은 높아졌는데 고점이 이거보다 살짝 높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러면 확실히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고점을 인버스가 뚫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대세 하락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의 변곡을 슬슬 모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얘가 넘지 못하고 이틀을 버텨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 오히려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을까? 인버스 입장에서는 인버스를 한번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어저께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릴 때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차트를 함께 보세요. 저는 선물 옵션 매매하지만 장중에 레버리지 인버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 종목들을 항상 봐요. 왜냐하면 상승 입장에서만 보면 레버리지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락 입장에서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에너지가 얼마쯤 있는지 비교해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 모르겠으면 두 차트 잘 한번 비교해봐. 그럼 얘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인버스가 올라갈 것 같아? 야, 그럼 장 조정 좀 나오겠는데? 레버리지가 갈 것 같아? 아, 그럼 올라가겠는데? 헷갈리면 두 장 딱 옆에 차트를 두 개 연결해 놓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자리가 애매한 구간이면 걔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죽어버리면 반대 방향으로 쉽게 튀겠죠. 그럼 만약 시장이 조정이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려면 언제 확정될까요? 요 저점을 인버스가 이탈해버리면 게임 끝나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대형주만 있냐? 아니다.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가 있는데 얘도 레버리지가 있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 보시면 얘는 최고가 18,000원대, 18,030원에서부터 잘 보실래요? 고점이 낮아졌어요. 이 고점, 1번 고점보다 2번 고점이 낮고요.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낮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반등할 때 이 가격을 넘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희박해요. 그래서 왜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윗골이 길고 그러면 다시 얘가 한번 반등할 때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해봤자 얘는 뭐죠? 잠깐의 반등이다 이거죠. 그러면 코스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시간이 1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할 때 계속 빠질 거야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죄송한 건 경제TV 증권방송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 증권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전만 선물 옵션이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장 빠질 건데요 얘기하면 주식하는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하게는 말을 못했지만 조정이 나올걸요. 조심하셔야 될걸요. 조정 나오면 언제 뭐 사야 돼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2달 반 동안 계속 공부시켜드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생방송이고 공중파인데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욕먹을 수 있으니까 안티 생깁니다. 주식 들고 있는 사람한테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했던 것 뿐이고 근데 제가 했던 강의들을 지난 2달 반 동안 쭉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주가가 빠진다고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최대 빠져도 13에서 15를 넘기지 않아야 올라간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충 지수대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슬슬 저점대이기 때문에 매집해봐도 상관없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이거 7% 8% 올라갔더라고요.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150 인버스를 보세요. 얘는 지금 12월 달에 최저가가 4,250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고점이 이 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으니 자 차트 논리는 간단해요. 이해하십니까? 저점을 안 깨니 이 자리가 여러분 저희 소위 말하는 짝꿍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 궁댕이보다 오른쪽 궁댕이가 살짝만 높으면 짝꿍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이 고점은 얘 고점보다 높네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 저점보다 살짝 높아지는 저점대에서 나는 매집하면 돼. 꼭 이런 분 있어. 정말 무식한 분, 우리 시청자분 중에는 그런 무식한 분이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싸게 사고 싶어.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싸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싸다는 기준이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 PD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마이크 속에 얘기해주고 있어. 자, 우리가요, 여러분 자동차로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정 회사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똑같이 굴러가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제 첫 차가 티코였습니다. 경차 아시죠? 그 수동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창문도 이렇게 돌려서 열어야 되는 20 몇 년 전에 제 첫 차가 그거였는데. 똑같은 차고 굴러가고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와요. 근데 엄청 시끄럽고요. 도로를 느끼고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소나타를 딱 오토매틱을 사니까 너무 차가 좋더라고. 그러다 그랜저를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가 에쿠스를 타니까 차가 너무 좋아. 재밌는 건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차라는 건 똑같아. 4바퀴 달려있고 차가 좋아질수록 똑같아. 근데 승차감과 안전도와 편리성은 분명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값을 더 줄 수 있을 만큼 더 줄 만큼 줄 때마다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전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얘 싸다라고 우와 아싸 싸다 사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무너진 가격에 여러분은 망하는 걸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그 기업이 망해가고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고 무슨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를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 명심합시다. 항상 값을 더 주고 추세가 살아있는 걸 사십시오.
여러분이 최바닥을 잡아서 100배가 나고 10배가 나는 종목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그 유명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주식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없어지지 않을 아주 좋은 종목의 주식을 사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한 10년 후에 일어나랍니다. 그럼 돈 번다고. 왜요? 사놓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이걸 몇 년을 보지 않고 몇십 년을 내가 놔도 뭐 최소한 3년, 5년 아니면 10년을 내비둬도 나 별로 걱정 안 될 만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회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이렇게 한번 뒤져보세요.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어느 회사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핸드폰이 가장 단단한가요? 사세요. 통신기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갑 한번 꺼내보실래요? 지갑은 어느 회사 건가요? 그 지갑이 브랜드가 괜찮은 회사고 꾸준히 잘 팔리고 인기가 있다면 그 주식의 주주가 되세요. 오케이?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차 개판인데 그 회사 주식 사면 안 되겠죠. 야, 이 차 좋다. 이번에 차 잘 나왔네. 디자인 이쁘고 차 잘 팔리겠는데 그 회사 주식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기본은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3% 뛰기, 5% 뛰기 맨날 단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웃긴 건 뭔지 아세요? 3%, 5% 먹으러 들어갔다가 30%, 50% 까이고 장기 투자됩니다. 꼭 물려야 장투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가치가 있는 것을 싸게 사는 것이 주식이고요. 그리고 그 가치만큼 실현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이걸 인베스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방송 보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정보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인베스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대부분 다 트레이더, 그냥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 돈을 버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지고 묵힙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에 새 아파트 들어와서 사잖아요. 그거 6개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혹은 1, 2주 단위로 단타 치십니까?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길게 가져갈 때 자산 가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주식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일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분들이 본인이 끙끙거리고 사고 팔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금융 노가다 뛰실 생각입니까? 노가다 하실 거라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근로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역할에서는 금융 노동에 대한 내 이득이에요. 저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저는 인베스트, 투자는 뭘로 하냐고요? 주식으로 하고요. 부동산으로 합니다. 걔는 사놓고 신경 안 써요. 그냥 제가 원하는 목표가 올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매달 매일매일 하는 트레이딩의 수익과 이 인베스팅의 수익을 같이 비교하잖아요. 처음에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베스팅, 투자의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제가 왜 거시적 관점에서 자꾸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버스를 보세요. 얘를 보시게 되면 저점을 높였는데 고점을 돌파하지요. 그 다음에 이 돌파했다가 치솟았다가 내려올 때 이 저점 라인이 얘가 요 저점, 요 고점 라인을 안 깨요. 그럼 아직은 코스닥 150 인버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요 놈의 고가가 5,000원이고 얘가 4,900 몇십 원인가 그럴 거예요. 살짝 고점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코스닥 종목들을 살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서 거래하려면 그냥 살짝 입질 한 5% 10% 정도 해놓고 얘가 요 저가대를 무너지게 되면 가격으로 4,700원입니다. 4,600~700원대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코스닥을 조금씩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나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군들 한번 쭉 살펴보지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밤에 한 거예요. 오늘 올라온 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반도체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적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직전 저점을 아랫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살짝 깨졌죠. 그러면 얘가 반발 나올 때 이놈이 탄력이 셀 가능성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얘가 온전하게 가려면 35,000원대를 돌파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살살 모아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고 어디 34,000원 아래서부터는 이제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굉장히 성과 좋아질 거예요. 아마 한두 달만 지나보셔도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가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반도체 있었죠. 2차 전지 보실래요? 얘는 직전 저점이 여기예요. 엄청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사야 될까요? 사양산업으로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다시 치고 올라갈 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는 주도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가치 편단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치 대비 더 싸져서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싸게 사니까 유리할까요? 아니면 추세대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놈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 앵커님?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는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을 때 네. 박스권에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가 지금처럼 많이 빠지잖아요. 네. 3,000포인트를 깨면서 2,900, 2,800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 먼저 잡고 지수가 살아있는 것은 그 다음에 사는 게 순서가 훨씬 더 나아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요. 물론 뭘 사도 나중에 오르긴 올라요. 근데 내가 좀 더 쌀 때 사놓고 그 다음에 추세대가 살아있는 놈은 튀어가잖아요. 걔는 따라가도 충분히 여유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진 놈들은 순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되게 세게 들어와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놈들은요. 좀 천천히 사줘도 흔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살 기회들을 주거든요. 차트에 대한 생각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 이번에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직전 저점 때 여기를 넘느냐가 중요하겠죠. 얘가 가격으로는 한 16,2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16,200원, 500원대를 만약에 반도체가 넘어선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16,500원대만 안착해 준다면은 다시 전고를 트라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시간적으로는 좀 타고 올라가야 되니 시간은 한 달 남짓 걸리지 않을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음 자 철강이요. 제가 여기 오는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께 2월달 장 빠질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철강이었어요. 철강하고 에너지 그리고 운송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제 철강이 힘을 다해가죠. 왜? 지수 빠지는 내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오른다 지지난주에도 오른다 계속 철강을 관심 가지셔라. 사란 얘기죠. 관심 가지셔라. 근데 이제 얘가 지수가 포스코 관련 종목들 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좀 반등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철강은 다시 접근하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직전 고점대가 어찌됐든 음봉을 깨졌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이 고점대를 회복하고 나서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한번 추세 무너진 거는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안전하죠. 그럼 얘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요 가격대 오면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을 돌파되고 따라가든가 아니면 밑에까지 와줄 때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자, 건설 보세요. 제가 건설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1월 말 2월 초에 이때부터 장이 여기가 최고점이었잖아요. 장이 빠질 때 재밌는 건 건설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고점에서 돌파돼 가지고 이 가격을 넘었다가 주저앉죠. 이 저점대가 깨지면서부터 장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죠. 그럼 얘 이제 어제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건설을 산다 그러면 직전 저점대 거의 다 와가잖아요. 슬슬 잡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는 건 직전 저점대 혹은 직전 저항을 돌파할 때 사는 게 좋다. 차트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보세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인데요. 아주 개박살 났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수 때 대비 지나치게 빠진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직전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의 파동을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지금 11,000원대 정도가 되고요. 고점이 13,000원이에요. 그럼 대략 요 폭이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여러분 파동을 계산하는 방법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파동을 계산할 때 이 저점에서 요 폭이 2,000원이잖아요. 그럼 11,000원에서 한 2,000원 빠지면 얼마입니까? 11,000원, 만원, 9,000원? 예, 9,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9,000원 초입 정도 오게 되면 보통 박스상 이 박스 파동의 논리상 요쯤이 반등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쯤에서 단타로 한번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다.
얘가 만약 올라가서 돌아서려면 어딜 돌파해야 돼? 11,000원대를 돌파해줘야 가능하겠죠.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갔을 때 뭐 주당 한 1,000원 정도 많이 먹으면 1,500원 먹겠다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오케이? 왜? 싸니까. 무엇보다 주도주 업종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얘가 주도주였잖아요. 처음에. 그쵸? 주도주였는데 완전 셀트리온 박살나 있어요. 굉장히 싸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저는 걔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가 메리트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괜찮겠으나 추세로 가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추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여행 레저도 제가 1월 초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정장에서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1월 달부터 했어요. 1월 달 고점일 때. 그러면서 지금은 뭐가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행 레저, 철강, 에너지 화학, 운송을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지금 거의 다 맞고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행 레저가 이 고점대를 살짝 갔다가 주저앉아요. 이 고점대도 살살 주저앉아요. 이제 슬슬 여행 레저 보면 매도 신호 뜨죠? 이제 뭐 할 때일까요? 엑시트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이제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해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 이해하셔요? 플랫폼 사업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타이밍 싸움인데 저는 선불옵션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을 제 혼자 인베스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이클을 그렇게 타요. 근데 증권 전문가분들 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정말 대표로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중간하게 하루 종일 단타만 하시는 분들은 매매자든 전문가든 뭐 리딩자든 누구든 간에 어설프게 단타 위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을 놓치잖아요.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 장 이만큼 꼭지 쳤어요. 내려올 때 뭐 사야 됩니까? 성장주는 이미 걔네가 주도주라 올라왔잖아요. 그럼 걔네가 조정받을 건데 얘를 왜 사? 그잖아요. 그럼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2달 반 동안 누누이 드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건들면 안 되겠죠? 그죠? 얘 어디까지? 이 저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뭐 사라고? 성장주. 다음. 자, 에너지화학 보세요. 이제 힘을 다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움직이다가 힘을 다했고 고점이 꺾이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 보세요. 직전 저점을 깨죠. 그러면 얘는 지금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이 가격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 사이클의 절반폭 여기까지 빠지거나 그때까지 안 삽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자, 게임을 보세요. 제가 게임 건들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여기 꼭지 치고 나서부터 게임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한 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건들지 마시라고.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사야 되냐면 이 자리가 지켜질 때는 사도 되는데 얘가 반등 나오다가 주저앉아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저 싸게 살 기회 줄 것 같습니다. 급할 이유 없는 종목. 자, 기계장비 마찬가지요. 반등 나올 때 이 고점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기계장비 쪽입니다. 사실은 해운, 건설, 기계 이쪽이 상당히 앞으로 매력이 있지 않겠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한번 관심에 두시고 이 저점보다 얘는 지키고 있네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필수 소재, 먹고 사는 것들. 이제 이걸로 인한 건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안 움직일 때 얘가 그나마 반발을 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갑자기 많이 먹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조정이 1, 2주에 끝날지 길어야 3, 4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 3,000포인트 언더 3,000포인트부터는 우리는 뭘 사야 됩니까? 성장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1차, 2차 전지, 2번 자동차, 3번 반도체. 얘가 주도주 업종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플랫폼 사업, 사물 인터넷들. 그러면 뭐 종목으로 얘기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 이쪽에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시고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 관심 가지시면은 이제부터 슬슬 퍼 담으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아마 4월달, 5월달 되면은 활짝 웃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관한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도주 차트 패턴 정리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타이밍을 또 언제 들어가야 될지 꼭꼭 찝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꼼꼼하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시간 동안에 다 제공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홍당무 장자방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하시고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그런 이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또 선물 옵션, 매매 기법 강의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검색하시고 입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자리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또 언제 강의가 무료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시장에 대한 흐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추가적으로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비법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자료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QR코드 계속해서 왼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저희 다음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 거는 이제 제 주종목입니다. 선물 옵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TV에 와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느끼는 소외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하면은 별 관심이 없거나 난 모르는데요 하십니다. 여러분, 주식은 처음부터 알고 하셨습니까? 배우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해서 ELW 하다가 선물 옵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누구나 가장 위험하다, 가장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하는 상품이 선물 옵션인데요. 근데 선물 옵션을 정확히 알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멍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풋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고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수가 올라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저가에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잠깐 사이에 올라갈 때 뒤늦게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고 오후장에 출렁일 때 물려서 오버하게 됩니다. 근데요. 선물은요. 내가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 매수만 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지수가 빠질 때 선물 매도만 하면 그냥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 옵션은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수를 모르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가치 투자 이야기하고 성장주 이야기합니다. 산업이 좋아지는 섹터 알아요. 근데 갑자기 9.11 테러가 나면요. 갑자기 여러분 미국에 어떤 쇼크가 나면요.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나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수 빠지는데 버티는 종목 장사 없습니다. 내가 고점을 잡았다면 만약 거기서 몰빵을 쳤다면 무너졌다 올라왔을 때 내 본전이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까요?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금의 절반, 많아야 70%만 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30% 내지 50%는 선물로 운영하고 옵션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그걸로 하고요. 주식은 저는 그냥 가치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사서 묻어놓고 싸질 때 모아놓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시겠습니까? 저처럼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선물 옵션은 방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승과 하락 두 가지 모두 수익이 가능해요. 따라서 핵심은 기준을 아는 것이고요.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대응하면 됩니다. 나는 상방으로 봤는데 장이 하락해요.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선물 매도로 손절하고 바꾸면 되지요. 나는 하락할 줄 알았더니 오늘 막 급등해요. 어떡합니까? 선물 매도한 거 손절하고 방향을 바꿔서 윗방향으로 선물 매수로만 돌리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세 무관하고요.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선물을 이렇게 매매해요. 기준점을 세워놓고요. 기준점 위에서 놀면 매수를 봐요. 그리고 기준점 아래에서 놀면 매도를 봐요. 자, 중요한 건 기준점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기준점 싸움이라는 거.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힘의 균형점을 알아야만 나는 에너지의 강도를 알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한다면 하락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따라서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락 시세를 즐깁니다. 반대로 저항되던 가격이 돌파하거나 상승 에너지가 세지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통해서 상승 에너지를 즐기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톡방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톡방 안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글이 오냐면 제가 그날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월 9일 날 화요일입니다. 이틀 전에 이야기였고요. 이때 오전에는 어땠냐면 지수가 415 콜옵션 4.15가 410 콜옵션 저항이었고요. 405풋 요놈이 지지가로서 투매를 엄청나게 합니다. 오전 내내. 그리고 나서 저가 잡히고 나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요. 진폭은 약 10p 정도가 됐고요. 10p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선물 1포인트가 1P가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10개 잡으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10p가 갔다면 한 계약당 25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끝에서 끝까지. 엄청난 진폭입니다. 10개면 2,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 웬만한 종목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했느냐,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가 제시했고요. 오후장 상승의 목표가까지 제가 톡방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는 제가 예시로 한번 AS를 해드려 봤어요. 장중에 제가 진입하는 거, 저 얼마에 진입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 거다. 그래서 거기 오면 자 1차 청산했다, 절반 청산하고 어떻게 버텨보자 시장 톡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날 아침에 제가 톡이에요. 선물 기준 403에서 400짜리 여기가 안 깨는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한다면 기간 조정 성격으로 보고 만기 지난 이후에 3월 말 안쪽에 의미 있는 상승 전환으로 강력한 양봉이 서야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간 다음에 현물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주식 사지 마라. 오케이? 옵션 하는 사람은 하락형 변동성임을 명심하고 이번 주는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봐라. 화요일 날 드린 얘기예요. 오케이? 화수 하락했죠? 그래서 오늘 기준점은 여기 뭐라고 썼냐면 407.5다. 그래서 1차로 올라가면 412와 12.50 정도 바라보고요. 여기 못 넘어가면은 상승을 해도 상승 전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장중 매매로만 상방을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억하세요. 12.50 부근. 근데 반대로 407.5가 깨지게 되면 1차 405, 2차 402까지 저는 보겠다라고 8시 46분에 썼습니다. 시간 보십시오. 다음.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10시에 뭐라 그래요? 제가 매도를 408.50에 때렸고요. 407에 절반 팔고 이익 스탑 걸고 버텨보자 쭉 버팁니다. 제가 뭐라고 씁니까? 오늘도 계란식 하락입니다. 어디까지 보냐? 400에서 403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하방 대응하세요. 주식 매수 금지합니다.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하방 포지션 강화 바란다. 여러분 뭐해라? 인버스 사라, 선물 매도해라, 풋옵션 사라. 시황 그대로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락세가 나오는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되반등 에너지 확인하고 주식은 천천히 담아가자. 9시 42분. 그래서 어디까지? 403 붕괴가 중요하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403 깨졌다. 400까지 한번 가보자. 계단식 하락이지만 쭉 가면서 10시 36분에 장중 매매자는 400에서 청산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이해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저보고 지금 매도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 본인 누군지 알죠? 예, 님.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격해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가 추격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세요. 혼을 내면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단기 반등의 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썼어. 그럼 뭐라 했죠? 선물은 타이밍입니다. 오전에 매도하라고 할 때 뭐 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십니까? 하지 마세요. 12시 10분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선물 402.50을 지키니까 상방으로 끌고 가세요. 저는 405를 목표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랬더니 405 교차 성공하니까 저는 어디까지 목표 볼 거냐면 407에서 408, 60 내볼래요? 시장이 망가지나 했는데 반등 나와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선물이 410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직 하방에 대한 경계심은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톡방에 실시간 리딩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장이 너무 빠지고 오르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저희 톡방에 들어온 식구분들께서 고생하실까봐 특별히 AS 한번 해드립니다 라고 어저께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뭐래? 감사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 시간이 참 기네요 이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2시 40분에 저는 407.50의 청산 마무리라고 하면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대가 이날이거든요. 아래꼬리 길게 단 음봉. 전날이에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장중 매매 보세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얘가 얼마를 갔냐면 409를 찍어요. 이때 제가 아까 매도 단가 얼마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여기 매도 단가가 408.5의 매도. 매도란 얘기는 주가가 빠지는데 배팅했다는 얘기예요. 지수 상승이 아니라. 오케이? 선물은 상승하는 걸 매수라고 하고요. 하락하는 걸 매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405자리 봅시다. 407자리에서 여기서 1차 청산. 왜? 반등 한번 나오길래. 그리고 깨지면서 추가 매도해가지고 405를 보자. 이 자리요. 자, 일단 여기서 단타는 청산 말씀드리고, 자, 405 깨집니다. 추가 매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402.50. 자, 여기서 1달락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반등 이용해서 405에서 재매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400짜리 오니까 여기서 399까지 찍었는데 400에서는 400 초반에서는 일단 청산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10시 41분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제라도 매도 추격할까요? 장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저 풋옵션 잡으면 안 될까요? 제가 뭐랬어요? 말립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에요. 저는 402.50에서 여기 매수 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405까지 보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청산. 그리고 눌렀다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잡아서 전 어디? 407.5에서 408까지 볼 거예요. 자, 고점이 얼마다? 408. 제가 털어먹은 자리가 어디다? 407.50. 거의 최고점 청산했어요. 그리고 제가 찍어드린 가격 408이 정확히 고점이에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실래요? 자, 옵션으로 가능해요. 자, 옵션은 4.15라고 하는 콜 가격이 무너지면서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동시에 풋옵션은 3.18이라고 하는 놈이, 자, 여기 있죠? 지지가 3.18, 4.15 저항가 깨지고 요거 지키고. 그러니까 저는 장이 아침부터 하락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을 모르고서 시장을 방향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급으로요? 알 수 없어요. 증권사에 제공하는 수급 그렇게 신뢰도 높지 않습니다. 시스템 가지고요. 시스템은 추세장일 때만 맞아요. 변동성이나 흔들 때 그 시스템이 잘 잡아내고 고점 저점 잘 못 잡아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옵션인데요. 저보고 어떻게 변곡을 잡고 어떻게 진입 가격을 잡습니까? 옵션으로요. 근데 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양심이 덜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의를 해줬는데 선물 진입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뭐도 안 알려준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그분께 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지금 강의할 때 제가 돈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알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는데 본인의 요구사항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전문가님 죄송하지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요. 자, 제 톡을 한번 볼게요. 예, 톡을 보시면 좀 넘어가 볼게요. 조금 올려볼까요? 오늘 쭉 보면 장중에 제가 질문, 오늘 장 끝날 무렵에 제가 올려놓은 댓글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마다 전부 다 길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오늘 우리 톡방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츤데레 같대요. 툴툴거리고 말투는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겁나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 잠깐의 시간 동안 시간 어떻게든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더 설명하려고 말 빨리 되게 애쓰면 설명하잖아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참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란 톡방 오늘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온라인 강의 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이나 흐름들 제시해드리고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장자방 전문가님과 공부하면서 꼼꼼한 강의도 들어보고 추가적인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 사실 변동성이 참 크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물 옵션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매매 비법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이러한 정보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왼쪽 하단의 QR코드 활용하셔서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하시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 중에 1분 1초 대응 전략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